안녕하세요. 럭스로보의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디 익스퍼트 키트를 가지고 코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에서 4차 산업혁명 알아보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서 코딩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모디로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미래를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과 흐름을 알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에 도달한 상태이죠. 그 각각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현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1차 산업혁명부터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까지의 발전 과정이에요. 1차 산업혁명 때부터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기술들이나 핵심 키워드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직업의 종류와 업무의 방식이 크게 변화했을 거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1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전까지는 사람 대신 일을 해주는 건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소나 말 등의 동물이 농사도 대신 지어주고 이동수단이 되어주기도 했었는데,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물건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2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기계를 움직이거나 작동시키는 주된 동력원을 얻는 장비가 증기기관이었는데, 2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동력원이 석유 또는 석탄 또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즉,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공업이라는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엔진과 같은 것들을 작동시켰어요. 엔진은 선박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 비행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화석 연료로 엔진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전의 증기기관보다 더 강력한 동력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은 3차 산업혁명인데요. 1차, 2차 산업혁명 때와 다르게 3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세 번째는 인공위성. 이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정보혁명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정보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쭉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왜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지 궁금할 거예요. 이전까지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서는 책으로 공부를 했었겠죠. 손으로 직접 책을 쓰며 정보를 기록했고, 그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모두가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바로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초고속, 두 번째 초연결, 세 번째 초지능의 구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좀 어렵죠? 4차 산업혁명은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 왔잖아요. 컴퓨터도 기계라고 할 수 있고 전화기도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을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더 정확하게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키워드 초고속, 초연결, 초지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토픽은 생활 속의 소프트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에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무슨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속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계의 두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뇌를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지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대로 하드웨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일단 하드웨어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기계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 등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죠? 컴퓨터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다 딱딱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기계적인 부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는 피지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 안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 예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윈도우즈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인 라인 또는 카카오톡 아니면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으면 동작을 할 수 없고요. 소프트웨어 또한 하드웨어가 없으면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담당을 하는 거죠.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몸은 하드웨어, 우리가 생각하는 두뇌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기술들을 제이스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술들을 잘 알고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이슨 선생님이 강의 영상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이 기술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한 단어가 아닌 거죠. 인공 플러스 지능해서 인공지능이 된 겁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AI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AI는 많이 들어봤죠? 구글과 같은 큰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각각의 제조사마다 대표하는 인공지능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야 이렇게 불러서 날씨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을 일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의 사람의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는 이제 음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까지 똑같이 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얼굴이랑 똑같이 만든 인공지능이 있어요. 우리가 대본을 입력하면 말하는 것과 같지? 똑같이 인공지능이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앵커가 좀 화제였어요. 인공지능 앵커는 실제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얼굴 표정으로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앵커를 한번 보시죠. 놀랍도록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억양 등도 인공지능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래에는 정말 사람 대신 TV에 이제 인공지능만이 출연하게 되는 시대도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사람 대신 이제 다른 곳곳의 직장에서 인공지능이 대신 일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물들끼리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통신이 가능해지는 기술입니다. 즉, 사물과 사물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편하게 주변 사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마트홈이 있어요. 이전에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거나 직접 앞에 가서 버튼을 누르며 조작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는 전부 말로 합니다. 사람의 말로 TV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틀어줘. 아니면 유튜브에서 빌보드 차트 음악 틀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무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아마존고라는 매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매장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만의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집은 다음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마존고라는 매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편의점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이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빅데이터란 일단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뜻해요. 요즘 우리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생성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렇게 생겨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확률과 통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날씨, 물가, 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말. 이 말과 같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악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포스타 스토어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냅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평점 4점 이상만 받은 물건들을 진열을 해놔요.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또는 물건을 구입할 때 평점이 낮은 물건들은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평점 4점 이상만 되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포스타 스토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많은 양의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빅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입니다.
이전에는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를 프린트하는 거였는데 바로 2D만 가능한 거였죠. 2차원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프린터를 가지고 3차원 물체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은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로 잉크의 역할을 대신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재료로 사람의 장기와 유사한 인공장기, 약품 또는 집이랑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 음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스 선생님이랑 4차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아보았죠? 앞으로 키트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소프트웨어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